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알린코드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혹은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셨겠죠? 상사의 눈치를 보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내며 오로지 내 집 마련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하루를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은 늘 제자리일까요?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며 노후는 여전히 안개 속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다. 운이 없어서다. 아니면 네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전혀 다른 잔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가난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거지 양성 시스템의 가장 우수한 모범생이었을 뿐입니다. 국가는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적당히 소비하며 시스템을 지탱해줄 건강하고 순종적인 개미입니다. 이제 그 추악한 설계도를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당신을 부속품으로 만드는 공교육의 소름 돋는 실체. 시스템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학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12년, 길게는 16년 이상을 교육 시스템 안에서 보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혜? 경제적 자립? 아닙니다.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순종과 규율입니다. 아침 10시까지 등교하고 종소리에 맞춰 자리에 앉으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정답만을 암기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은 사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공장에서 말 잘 듣는 노동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러시아식 교육 모델에서 기인했습니다. 고전주의들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작동하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죠. 현대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당신에게 좋은 성적을 받아 인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세뇌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속품이 되어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과 젊음을 남의 꿈을 이루는데 파는 행위입니다. 학교는 금융지식이나 투자하는 법,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는 법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개미들이 똑똑해져서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국가를 지탱할 값싼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자발적인 노예가 되기 위한 기초공사를 마친 겁니다. 합법적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기술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두 번째 트랩인 금융 시스템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아껴 쓰고 저축해서 목돈을 만드세요. 이 말보다 더 위험한 사기는 없습니다.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벌어서 통장에 넣어둔 1억 원은 10년 뒤에 그 가치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매일매일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시스템의 설계자들인 자산가들은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으로 그 가치를 보존하고 오히려 증식시킵니다. 더 기막힌 건 세금 체계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소득에는 징벌적인 수준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자본으로 버는 소득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혜택을 줍니다. 결국 월급쟁이들은 죽어라 이래도 세금 떼고 물가 오르면 남는 게 없는데
이미 시스템을 소유한 자들은 앉아서 자산의 가치 상승분만으로 당신의 평생 월급을 하루 만에 법니다. 국가는 당신에게 서민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축이라는 미명하에 매일매일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트랩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숫자에 불과한 종이 조각을 모으다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소비의 체면과 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 마지막 단계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합니다. 바로 소비 권하는 사회입니다. 2026년 현재 SNS와 미디어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이 정도 차는 타야 품격이 산다. 1년에 한 번 호캉스는 가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명품백 하나쯤은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당신의 결핍을 정교하게 자극해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다시 대기업과 금융권의 주머니로 환수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신용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미래의 나에게 빚을 져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와 대출은 당신의 발목에 채워진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내 영혼이 깎여나가는 느낌에도 꼭 참고 다음 달 카드값을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위해 다시 지옥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적당히 빚을 지고 있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빚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니까요. 당신이 화려한 소비에 취해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결제 버튼을 누르는 동안 당신의 자유시간은 영원히 저당 잡히게 됩니다. 당신은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남은 수명을 할부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부속품이 될 것인가, 설계자가 될 것인가. 이제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평생 가난한 건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으로 순종적인 노동자가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저축을 뺏기며 소비와 부채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설계자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진짜 돈의 생리를 배우십시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짜십시오. 남의 꿈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단일 시간이라도 줄이고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국가가 정해준 평범한 삶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거지의 삶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의심하고 깨부수십시오. 가난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매일 또다시 순종적인 개미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십시오. 당신은 사육되는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할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시스템 밖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린코드였습니다.